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가서 무슨 말 하지 이런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부동산에 계시는 사장님을 친구나 지인이 계신 분은 또 다른 문제고, 동네 형님이나 동네 누님, 동생처럼 지내면 이게 의미가 없겠지만, 부동산을 자주 안 가보거나 자기가 이제 이사를 생각하면 사실 부동산 가서 무슨 말 하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저도 이제 한 번씩 집 가까이에 중개사부한테 놀러 가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손님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봐도 그 두 분 사이가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좀 상당히 저거는 좀 도의나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경험했고, 누구나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좀 도의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사분도 어디까지나 사람이니까 서로 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사분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매수나 특히 매수 입장에서 좀 그 사람들이 초보거나 하면 좀 당황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왜 당황스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로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개사에서 일어나는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손님이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집 사러 왔는데요 하면 중개사님이 그래요 하면서 커피 드실래요, 녹차 드실래요 이렇게 묻습니다. 커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느 아파트를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뭐랍니까? 저는 땡땡땡 아파트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분이 묻죠. 실거주입니까? 투자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실거주지만 저는 30대 초중반 때 처음 집을 사러 갈 때 실거주란 말도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살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저 실거주로 생각하는데요 이래 하면 중개사분이 묻죠. 돈은 얼마 정도 있으시는데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부동산을 안 다녀 보신 분은 그 자리에서는 말을 보통 안 하죠. 안 하지만 보통 대답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개사분이 이래 물었는데 대답 없이 다시 매수자가 묻습니다.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중개사분은 매수 문의가 많습니다. 매물이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아파트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중개사분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 신축이거나 위치가 아주 좋으면 여기 아파트는 사놓으면 무조건 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오른다 하면 기분이 좋은데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도대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아시거나 이런 분은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어떤 초보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라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중개사를 20년 했다 하는데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화를, 가상의 대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부동산 가니까 얼마라고 하던데 여기는 비싸게 부르네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또 그 이전에 갔던 부동산에 재방문하기 그러니까 지금 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같이 집을 보러 갑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그 집만 봐야 되지, 집이 설사 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뭐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렇죠. 집 구조만 보고 이렇게 봐야 되지, 뭐 집이 지저분하니, 그러니까 칭찬은 괜찮죠. 집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전망이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괜찮지만 뭐 지저분하거나 벽지가 어떻거나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집을 다 봤다. 자, 얼마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또 매수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분이 뭐 얼마라고 딱 말을 못하죠. 물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매도자가 최소 얼마 이하, 만일에 2억 이하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요걸 내가 붉은색으로 칠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 집을 보지 않고, 자, 대화 중에, 자, 현장, 아파트를 안 보고, 여기까지만 대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부동산은 얼마라고 하던데요?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커피도 다 마시고 이야기도 끝냈다 이거죠. 그러면 중개사분이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하면, 자, 연락처를 남기는 사람이 있고 남기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가면서 연락처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상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런 대화에서, 자, 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대화가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고 최소한 어떤 것은 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근데 보통 부동산 매수자가 조금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데, 근데 언짢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개사분이 지금 현금이 어느 정도 계시는데요, 이걸 묻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 매수자가 단지 정보만 캐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 아파트를 매수할 의지도 있고 그만큼 돈도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동산 규제라든지 여러 기타 등등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겁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부동산 특히 상가 사러 가면죠, 이걸 꼭 묻습니다. 돈 얼마 있는데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래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느 부동산 갔는데 돈이 얼마 있는 그걸 묻더라. 아니, 내 재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지?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중개사분 입장에서는, 중개사분은 목적이 매수, 매매, 거래를 성사시켜야 됩니다. 근데 성사되지도 않을, 돈도 없는 사람이, 구매 의사가 없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꼬치꼬치 물으면 했죠. 사실 안 좋죠. 뭐 중개사분은 어떻게 보면 일단 정보 가지고 묻고 사는데,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좀 친해지고 하면 뭐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한 번씩 놀러가 하면 정보도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처음 갔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도 예전에 느꼈습니다만, 이 질문이 중개사와 어떤 매수자 간에 가장 좀 벽을 형성하는 가장 그런 질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일에 중개사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될지 몰라도 사장님이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신뢰가 안 되면 지금은 자금 여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볼 때는 매수자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도 적지 않게 예전에 30대 뭐 중반, 40대 초반에 부동산 가면 다짜고짜 이걸 물으니까 이걸 왜 묻지? 좀 이해를 못했죠.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화에서 뭔가 하면,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매수 문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앞으로 이 아파트 오를 것 같아요? 물론 초보 입장에서는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묻지만,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사실 대답은 못하죠. 이거 올 것 같다, 100%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신이 아닌다면 모르죠. 물론 오랜 경험으로 묻어나는 감입니다. 그렇죠? 여러가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하버드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보다는 여러분 사시는 동네 주위에 계시는 중개사분이 그 주위의 아파트는 그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잘한다. 물론 그것이 경제야 뭐 대학 선생이나 뭐 박사분들이 알겠지만 그 인근 아파트의 중개사분이 그 인근 아파트에 대한 시세나 흐름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조차도 이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다. 그래서 초보 매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하면 불인이란 말을 쓰기도 하는데 부동산 어린이 가면 이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말을 듣고 매수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말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중개사분도 사실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답변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이 대화에서 봅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건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얼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비쌉니까?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부동산, A라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을 찍으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정보를 먹고 사는데 A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B 부동산에 알리고 B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C 부동산에 알리고 이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도덕에도 어긋나고 가장 지켜야 돼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매수자 입장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지인 부동산 가게에 갔는데 오랜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분이 중개사분과 제가 이렇게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거죠.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제 이야기보다는 손님이 더 중요하니까 잠시 대화를 멈추고 이 중개사분이 손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집을 살라고 왔다. 그래서 이 일대의 분위기를 쭉 설명했습니다. 한 30분 가량 있죠. 중개사분은 아주 성실함이 무기니까 성실함 해가지고 이 부동산 일대에 대한 정보를 쭉 이야기했다. 자, 이야기해 주니까 지금 집을 보시겠습니까 하니까 지금은 시간이 그렇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가격이 조금 비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중개사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그러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그 가격대 물건이 나오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분께서는 연락처 남기는 거 그렇고 제가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라고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처를 남겨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귀찮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연락처를 남겨주고 그 사람이 전화를 자주 올 것 같으면 문자만 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 연락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면서 그렇게 하면 중개사분이 먼저 연락 안 옵니다. 그냥 카톡이나 문자만 이렇게 오지 굳이 전화하지 말라 하는데 전화 안 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오면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을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니까 상당히 제가 봐도 좀 민망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연락처 남길 때 이름 밝히고 싶지 않으면 있죠. 홍길동이며 홍사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번호 010-111-1234 이렇게 남기면 되는 거죠. 꼭 이름까지 밝히지는 않더라도 제가 그 부동산 가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고 대접도 받았다 싶으면 한 30분, 20분, 30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거기서 연락처를 물으면 최소한 연락처는 남기는 게 예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보니까 30분 동안 물을 거 다 묻고 있죠. 커피 대접도 다 받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좋은 물건 나오면 건매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기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남기더라고. 그 이유는 또 연락도 없죠. 이런 경우는 제가 봐도 좀 많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중개사에 가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 또는 뭔가 하면 중개사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 제가 볼 때는 중개사분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만일에 실거주로 이 아파트를 생각하고 아니면 투자자로 생각하는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꼭 살 생각은 있습니다. 지금 자본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건만 괜찮으면 바로 계약할 의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중개사님은 설명을 해줍니다. 아니면 그것도 말하기 그러면 음료수 박스 있죠. 한 박스 정도 5,000원 하면 되죠. 5,000원, 6,000원, 비타오백이나 바카스 한 박스 한 5,000원 하면 되죠. 사들고 들어가지고 좀 물으러 왔습니다 하면 대부분의 중개사들은 이분이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줍니다.
해주고. 그래서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마라. 그렇죠. 내가 다른 부동산에 들었던 것을 A 부동산에서 들었던 정보를 B 부동산으로 옮기지 마라. 이게 철칙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 부동산은 정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지역의 아파트를 꼭 사고 싶다. 그러면 이런 말도 해야 되죠. 꼭 사려고 하면 돈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라. 그래야지 이 사람이 단지 분위기 파악하러 온 사람인지 실제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편으로 만들든지 매도자 편으로 만들든지 하여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는 드리겠다. 물건만 좋으면 가격을 좀 저렴하게 금매 찾아주시면 법정 수수료 이상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중개사분은 뭡니까? 이왕 한 개 거래하는 거 수수료 깎지 않고 더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분의 태도가 안 좋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정보도 많이 얻었으면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면 연락처를 남겨도 됩니다. 연락처 남긴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뒷조사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락처를 남기길 꺼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남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부동산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요게 조금 하긴 하는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 설명도 별로 듣지 않고 일단 아파트부터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물론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살 생각이 있는 건지 그냥 아파트 구경하는 건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 하면 A 중개사, B 중개사, C 중개사, D 중개사 막 돌아다니면서 있죠. 아파트 구경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있죠. 그 시간 조율해가지고 집 한번 구경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집을 살 경우에는 물론 여러 집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조금 살 의지가 없으면서 아파트만 구경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게 첫 번째입니다. 타 부동산 정보를 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어라. 꼭 사고 싶으면 돈이 준비되었다고 알려라. 그 다음에 연락처는 남겨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음료수 한 박스 정도 해가지고 보통 음료수 한 박스 사주고 들어가면 그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A 아파트를 내가 이걸 매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인근 아파트에 A, B, C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A 아파트 가지고 내가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세 개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거죠. 그 중에 집은 한 군데 봤습니다. 근데 B 부동산 가니까 새로운 물건 두 개를 또 설명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물건은 여기하고 중첩이 됩니다. 근데 여기는 2억이라 불렀는데 여기는 1억 9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설사 A 부동산이 더 많은 정보를 줬다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하면 B 부동산에 계약을 해도 사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A 부동산, B 부동산에서 들은 정보를 C 부동산에 알려가지고 부동산 분들끼리 서로 어색하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근데 A 부동산에서도 만약 물건을 봤는데 2억이고 설명을 다 들었다. 근데 B 부동산 가도 뭔가 하면 2억이다.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건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보편적으로는 최초의 설명을 들은 분한테 보통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인 거고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전문직 의사분도 계시고 법조계도 계시고 그다음에 간평사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대학교 선생님들 부터해가지고 공무원분들 쭉 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중에 다 이런 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동안 한 10년 정도 동안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보면 이렇게 의사나 법조인이나 감정평가사나 선생님이나 기타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 요 전문직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를 늘린다든지 이런 거, 세상의 돌아가는 거라든지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거라든지 돈을 벌었던 방법,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의외로 몰랐는데 공인중개사분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죠. 동네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분 한두 분 정도는 동네 형님, 동네 누님 이렇게 정도로 해가지고 좀 사귀어 두시면 여러분의 부를 확장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외에도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최소한 부동산 가서 좀 지켜야 될 일, 그리고 부동산 가서 너무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처음 사실 상가 같은 경우는 있죠. 처음 가면 직접적으로 막 묻습니다. 돈 얼마 있느냐 막 묻습니다. 그럼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떤 경우는 부동산 가면 언제부터 상가 살라고 알아봤습니까? 하면 한 달요. 하면 오늘은 커피만 한잔 마시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공부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죠. 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상가나 살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 엄청나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때쯤 돼야지 이제 내가 물건을 소개해도 그때쯤 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가서 자주 가보시는 게 여러분 부를 늘리는데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실 때 좀 멋쩍으면 민망하면 바카스 한 박스,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시고 아주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그 이상의 대답은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중개사에 가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 무슨 말하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